안녕하세요. 주세남의 수익남입니다. 이번 영상은 12월 7일 공략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 앞서 저희 주세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데이 트레이딩으로 매일 수익 쌓기 프로젝트 12월 7일 공략주는 4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모베이스, 그리고 덕성, 서울 옥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좋은 여행, 이렇게 4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로 넘어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모베이스 그리고 덕성, 이 두 종목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윤석열 관련주입니다. 제가 윤석열 관련주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고, 대선 관련주들도 지속적으로 좀 업데이트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이어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움직였었던 덕성, 서현 탈메탈, 서현이 움직였을 때 움직였었던 종목은 아니에요. 서현, 이화, 그리고 모베이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최근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물론 제일테크노스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제일테크노스도 마찬가지고 서현, 이화, 그리고 모베이스, 세 종목이 최근에 윤석열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모베이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당연히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관련주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대선주의 특징 누누이 말씀해드리지만 첫 번째 상한가 이후에 지속적으로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차트를 좀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거래량이라고 그랬죠. 3천만 주 넘게 터졌습니다. 이 주식이 상장 이래에 이렇게 많이 주식을 거래량이 터진 적이 없었죠. 이것은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만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한가 가고 바로 조정이 나왔죠. 바로 이제 바닥권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흐름, 전형적인 흐름이죠. 상승과 하락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반복을 하는 흐름. 그런 흐름들, 바닥권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 탄력을 진입했을 때 쫙 밀어 올리는 그런 이제 그림들을 기대해 보고 이 종목을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요일 날이었죠. 목요일 날 3천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나왔고, 그 다음 날 거래량이 많이 줄어드는 흐름으로 나왔을 때 앞으로 이 종목은 충분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좀 좋은 탄력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게 보고 있고, 대응 잘하면 이런 종목도 대응 잘하면 수익 잘 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덕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윤석열 관련주가 많죠. 덕성도 그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이 종목은 애초부터 윤석열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었던 종목이에요. 올해 4월서부터 좀 움직임이 있었죠. 그리고 원래 이때 2월 달서부터 윤석열 관련주로 편입이 돼가지고 주가 상승이 나왔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빠졌고, 그 후에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좋은 흐름이 이어갔었죠. 그래서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공략 포인트라는 게 있죠. 공략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윗꼬리가 달린 거래량이 실린 그런 차트에서는 좀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충분히 지금 요 박스권에서 시간을 많이 준 것으로 한 달 정도 이렇게 줬죠.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 지점을 넘는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주가가 예를 들어서 고점 신호라는 게 있는데, 자, 헤드앤숄더죠. 그리고 쌍봉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고점이라고 형성이 되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두 가지.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나눠져요. 쌍봉이 있고 이렇게 세대의 숄더가 있고. 그러면 지금 요 두 가지 모습 중에서 여기가 해당하는 모습이 있나요? 없죠. 지금 위치로 따지면 쌍봉으로 가든지 아니면 쌍봉으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머리를 만들러 가는 길인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쌍봉으로 흘러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서 맞고 떨어질지 여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왼쪽 어깨를 만들고 추후에 다시 상승 흐름이 이렇게 나올지 나서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갈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봉을 가든 헤드앤숄더로 가든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점 신호가 아직 안 나왔다라는 그런 부분을 초점을 맞추고 대응을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손절가 정하고 들어가야겠죠. 당연히 손절가 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 깨지지 말아야 할 그런 어떤 지점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제 캔들 차트 우리 공부할 때 여기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고점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고점이 높아지고 있죠? 네, 고점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정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고점은 살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게 확실한 거죠.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게 확실하다.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을 지켜보면 충분히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를 보실 때나 분석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그려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딱 보기보다도 전반적으로 큰 그림의 어떤 추세도 한번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좋고 이렇게 차트로 추세를 한번 그려보기도 하고요. 또 그런 부분이 또 기술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덕성 아직까지 고점 오지 않았고 추세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이 부분 명확하고요. 그러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옥션이죠. 서울 옥션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매 시장, 미술 경매 시장이 좀 이렇게 호황일 경우에는 이 종목이 굉장히 좀 집중을 많이 받죠. 특히 2015년, 2016년에는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좋았어요. 거의 뭐 한 10배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좀 좋은 뉴스가 떴죠. 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 개정안 기대감 뭐 이런 건데 상속세 최근에 뭐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면서 그런 부분들의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상속세가 너무 세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미술품 같은 거로 대납을 좀 하면 좋지 않겠느냐. 원래 상속세 같은 거는 현금으로 거의 하죠. 그래서 현금 대신에 뭐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낸다고 했을 때 그런 어떤 미술품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이 좀 암거래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 상속에 대한 부분 뭐 그런 부분으로도 은밀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바로 미술품 시장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렇게 음지에 있던 부분들이 양재 시장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거래는 활발하게 될 것이고 그 거래 활발함을 수혜를 받을 업종은 서울 옵션이다라는 그런 시장의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법 개정 움직임의 흐름은 굉장히 이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러한 좀 생각을 가지고 이 종목을 한번 들여보는 것이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최근의 테마와 뭐 최근의 어떤 주식의 어떤 그런 상승 사이클에 좀 편승하고 있었던 종목은 아니었지만 좀 흥미롭게 봐야 할 수 있는 또 다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참 좋은 여행인데요. 참 좋은 여행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죠. 참 좋은 여행이 정상 영업을 한다고 뭐 이제 그러면서 여행객들을 모집을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여행 신청을 막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반영이 되면서 참 좋은 여행을 필두로 해가지고 다른 여행사들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죠.
뭐 모드 투어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모드 투어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상승했고, 뭐 노랑풍선 같은 것도 흐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노랑풍선도 흐름이 최근에 조금 상승 흐름을 이어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 좋은 여행사는 굉장히 좀 단연 두각을 나타냈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주가가 하락을 했었죠. 자,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어느 순간 올라가면 주가가 이제 떨어집니다. 떨어졌었던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떨어졌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바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어느 지점이 지지선인가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네, 우리가 지지선에 대해서 추측만 할 뿐 어느 지점이 지지선이라고 예측할 수는 없죠. 제가 보기에 딱 합당한 지지선은 지금 보이긴 하는데 그게 이제 1차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차 지지선. 1차 지지선을 필두로 한번 이게 가격이 지켜지지 않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지지선에서 가격을 지킨다고 한다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다시 반등이 나온다. 이것이 기술적 반등이고 전반적으로 지금의 하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의 추세에서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12,300원이 고점이었죠. 그러고 나서 떨어졌어요. 그럼 요 12,300원이라는 요 지점에 대해서 더 갈 가능성이 없느냐? 요 고점 충분히 더 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고점이 여기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더 위에도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상승 이후에 첫 이탈이 나왔다. 첫 이탈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는 첫 이탈 이후에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그 무엇보다도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들고 나왔고, 코로나가 지금 오늘도 좀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겠죠. 당연히 이제 코로나 그런 숫자에 비례해서 주가는 좀 떨어질 거고, 어느 순간에 와서 코로나 숫자가 좀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더라도 주가는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딱 그 지점이 지지하는 지점일 것이고, 그 지점에서 지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켜봐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매수하거나 그럴 종목은 아니지만 뭐 다음 주에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지 그런 흐름들 좀 지켜보면서 대응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총 그래서 4종목을 들고 나왔고요. 윤석열 관련주가 좀 많네요. 윤석열 관련주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2종목 이렇게 있었고, 최근에 뭐 금요일날, 저번 주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제지주들 많이 상승을 했었고, 여러 가지 부분들 보시면 좀 전반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들, 제가 드리는 어떤 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신뢰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캐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또 많은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제 주말인데 좀 푹 쉬시고 우리 월요일 날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